아셨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할 거냐면,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있었어요. 요거. 자, 이런 니은과 디귿과 리을은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니은과 같은 아이들은 보니까 X축과도 한 점에서 만나고 Y축과도 한 점에서 만나요. 디귿과 리을 같은 경우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X축, Y축, 축이에요. 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점. 선생님이 한 점에서 만난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접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방금 전에 봤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 X축에 접하는 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편의상 선생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때는 일사분면, 자연수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일사분면에 있게끔 이렇게 한번 X축에 접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 중요한 건 중심과 뭐예요? 반지름이에요. 근데 반지름이라는 게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얘가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얘가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게 옆으로 쭉 가봐요. 쭉 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똑같은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이 중심의 X좌표가 뭐예요? A예요. 중심의 Y좌표는 뭐예요? B란 말이에요. 따라서 반지름이 얘가 반지름인데 얘가 뭐랑 같다고요? R인데 얘가 뭐랑 같아요? 0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인 뭐와 같다? B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방 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이잖아요. r제곱이잖아요. 그런데 r이 뭐랑 같대요? b랑 같대요. 따라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자리에 뭐가 들어가서 b가 들어가서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만 생겼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어요.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X좌표는 똑같이 A라고 해볼게요. 그럼 Y좌표는 뭐가 될까요? Y좌표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얘가 지금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라고 똑같이 할게요. 얘랑 이 B랑 같지 않은 B예요. 이 그림 하나 따로 생각하고 이 그림 하나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지름은 뭐예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이 반지름이잖아요. 똑같은 길이에 있는 얘가 반지름인데 이 Y좌표가 B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반지름이라는 건 선생님 뭐라 그랬어? 거리라 그랬잖아요. 거리이기 때문에 B가 지금 뭐예요? 음수죠. 음수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B의 절대값이라고 써줄게요. 또는 여러분이 헷갈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B가 음수니까 얘는 뭐가 될까? 뭐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2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방 정식은 또 어떻게 되는지 봐요. 중심의 X좌표는 똑같이 A예요. 중심의 Y좌표는 선생님이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뭐와 같다고요? B의 절대값의 제곱과 같은데 선생님이 절대값의 성질에서 하나 알려드린 게 있어요. A의 절대값이나 몽땅의 절대값은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도 뭘로 바뀌냐면 B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중심이 뭐고 반지름이 뭔지를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Y축에 한번 접하는 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의 X좌표는 A고요. 중심의 Y좌표는 B예요. 그래서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반지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야. 얘랑 똑같은 길이 어디 있어요? 쭉 내려오면 여기에 있죠. 이 길이랑 같은 거예요. 자, 얘가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이 여기도 생겨서 어디서부터? 원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예요. 따라서 반지름은 뭐랑 같아요? A랑 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원방 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가 된다? A 제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긴 아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A, B라고 할게요. 이 원과 이 원 지금 별개의 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림을 두 개를 선생님이 한꺼번에 그린 것밖에 없어요. X좌표가 A죠. Y좌표가 B인 상태예요. 그런데 반지름이 뭐예요? 이만큼이거든. 이 길이만큼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럼 얘가 반지름인데 이때의 반지름은 A가 음수기 때문에 뭐랑 같다? A의 절대값과 같아진다고요. 그런데 써볼게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랑 같다고요? A의 절대값의 제곱과 같은데 절대값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과 같다? 자기 자신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모양이에요. 바로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에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가 있을까? 1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1사분면에서. 2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2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고 3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고 점점 안 예뻐지네요. 4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제발 외우지 마세요. 음수, 양수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이해하자고요. 자, 접했어요. 여러분 봐요. 반지름이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죠. 잘 봐요.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0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0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얘도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A, A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될까? X-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A의 제곱은 반지름도 뭐가 돼요? R이 A죠. 맞아요? 그래서 A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근데 이것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한번 똑같이 볼게요. 얘가 A잖아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똑같은 거리에 반대에 있잖아요. 얘는 뭐가 될까 그럼? 마이너스 A가 되겠죠. Y좌표는 똑같이 A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A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지름은 똑같이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잖아요. 이 길이 다 뭐랑 같다고? A랑 같다고요.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X좌표는 마이너스 A고 Y좌표도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반지름은 이거 반지름, 이거 반지름, 이거 반지름, 이거 반지름 다 똑같죠. A라고요, A.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방정식 이름이 뭐가 돼요? X 플러스 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절대값은 제곱은 그냥 자기 자신의 제곱과 같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중심의 X좌표는 A가 되고요. 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 A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A의 제곱은 A 제곱이 되는데 외우지 마시고요.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 뭐가 반지름이지? 뭐가 X좌표지? 뭐가 Y좌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많이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